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 아파트 베란다에 누가 조용히 앉아 있네요. 맞아요. 토끼입니다. 집안엔 아무도 없고 토끼만 혼자 남아서 집을 보고 있어요. 아, 그런데 베란다 문이 잠겨 있질 않군요. 토끼는 슬그머니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을 게 없나 살펴보네요. 토끼는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식사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답니다. 지금 토끼는 맛있는 밤참을 먹고 있어요. 오늘 밤에는 식구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늘 재미있는 비디오가 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좋네요. 뭘 볼까 망설이다가 눈사람이 나오는 비디오를 골랐어요. 과자를 먹으며 보는 만화 영화, 정말 최고죠. 토끼는 이 집 아주머니 화장대에 올라가 재미있게 생긴 화장품들을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털이 하얀 토끼는 늘 화장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어때요? 정말 예뻐졌죠? 옷장 속을 뒤지다가 멋진 걸 찾아냈어요. 아주머니가 손수 지은 이 집 막내 도롯이랍니다. 토끼에게 딱 맞는데요. 토끼는 이 옷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방은 아저씨가 피아노를 치거나 책을 보는 방입니다. 토끼는 아무 책이나 하나 꺼내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읽는지 알 수가 없군요. 아이 방에는 온갖 재미난 장난감들이 많습니다. 토끼는 블록으로 로봇을 만들어 놀기도 하고 자석 낚시를 하고 놀기도 합니다. 야, 벽장 속에 재미난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 멋진 롤러브레이드. 토끼는 전부터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답니다. 어째 토끼가 신기에는 좀 커 보이는데요. 괜찮을까요? 토끼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롤러블레이드를 신다 말고 부엌으로 뛰어갑니다. 기다란 튀김용 젓가락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거죠? 아하, 이제야 토끼의 꾀를 알겠네요. 토끼가 이제 졸린가 봐요. 하품을 늘어지게 하는군요. 아무래도 한숨 자고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아침입니다. 이 집 식구들이 돌아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이제 토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바로 베란다가 토끼 집이죠. 토끼는 베란다 문을 슬그머니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았습니다. 식구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에 토끼똥이 있지?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그려봐. 이 친구의 이름은 로사입니다. 로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로사는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하고 생각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로사는 까만 털로 덮인 고양이 친구를 그려요. 고양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네요. 이를 어쩐다? 곰이 고양이의 모자를 먹어버렸어요.
곰은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어요. 곰의 머리카락 위로 보라색 사슴이 앉았습니다. 사슴은 고상한 거위와 함께 향긋한 차를 마셔요. 그런데 장난꾸러기 기린이 찻주전자를 훔쳐가 버렸답니다. 기린이 달아나는 길을 수많은 개미가 막으려고 해요. 개미들은 개미할개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기차를 세우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사가 생각의 기차를 놓치고 말았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 로사의 상상과 생각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로사의 머릿속은 빙글빙글, 휙휙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조명 스위치잖아. 무언가 있어. 엄청난 발견인걸? 깜빡! 기찻길로 돌아온 로사의 생각은 다시 수많은 상상이 되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타세요. 로사의 그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쭉 그려졌어요. 양말 치는 공작새를 사진 찍는 돼지들, 코끼리와 낙타, 그리고 여우가 쌩 하고 지나가요. 꿀벌 군대가 재빠른 여우를 쫓고 있네요. 수많은 꿀벌이 윙윙 휙휙 하늘을 날아요. 로사의 꿀벌들은 엄청나게 크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날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로사는 그림을 쳐다보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양 옆에 푸른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사는 엄마도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곰 3마리. 옛날 숲속 오두막집에 곰 3마리가 살았어. 한 마리는 조그맣고 조그만 곰, 한 마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 한 마리는 커다랗고 커다란 곰. 곰 3마리는 저마다 죽그릇이 하나씩 있었어. 조그맣고 조그만 곰은 조그맣고 조그만 그릇,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릇, 커다랗고 커다란 곰은 커다랗고 커다란 그릇. 곰 3마리는 의자도 하나씩 있었어. 조그맣고 조그만 곰은 조그맣고 조그만 의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의자, 커다랗고 커다란 곰은 커다랗고 커다란 의자. 곰 3마리는 침대도 하나씩 있었지. 조그맣고 조그만 곰은 조그맣고 조그만 침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침대, 커다랗고 커다란 곰은 커다랗고 커다란 침대. 어느 날 아침, 곰 3마리는 아침밥으로 죽을 끓여 그릇에 담았어. 그런데 죽이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셋은 죽이 식을 때까지 산책을 하기로 했어. 곰 3마리가 슬렁슬렁 숲속을 걷는 동안 금발머리 아이가 곰 3마리네 집에 왔어. 아이는 먼저 창문으로 안을 슬쩍 들여다본 다음
열쇠구멍으로 살짝 안을 엿보았지. 물론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이는 쓱 문고리를 돌렸어.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 곰 3마리는 다른 곰들을 믿었거든. 지금껏 어느 누구도 해친 적이 없으니까 남들도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 믿었지. 아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식탁 위에 죽이 있었어. 죽 냄새는 아주 구수했어. 아이는 누구 죽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곧장 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 아이는 먼저 커다랗고 커다란 곰 죽을 한 입 먹어보았어. 너무 뜨거워. 이번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 죽을 한 입 먹어보았어. 아휴, 너무 차가워. 마지막으로 조그맣고 조그만 곰 죽을 먹어보았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았어. 딱 좋은걸? 아이는 죽이 아주 맛있어서 홀랑 먹어버렸어. 그러고는 뚜벅뚜벅 거실로 가서 집안을 둘러보았지. 거실에 의자가 3개 있었어. 아이는 먼저 커다랗고 커다란 곰 의자에 앉아보았어. 너무 딱딱해. 이번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 의자에 앉아보았어. 너무 푹신해. 마지막으로 조그맣고 조그만 곰 의자에 앉아보았지.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푹신하지도 않았어. 딱 좋은걸? 아이는 의자가 마음에 쏙 들어 기우뚱 갸우뚱 기우뚱 갸우뚱 몸을 흔들었어. 그러다가 우지끈 하고 의자가 부서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꽈당 넘어졌어.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 아이는 먼저 커다랗고 커다란 곰 침대에 누워 보았어. 머리맡이 너무 높아. 이번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 침대에 누워 보았어. 발치가 너무 높아. 마지막으로 조그맣고 조그만 곰 침대에 누워 보았지. 머리맡이 너무 높지도 발치가 너무 높지도 않았어. 딱 좋아. 아이는 침대가 마음에 쏙 들어 이불을 덮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 그 사이에 숲속에 있던 곰 3마리는 지금쯤 죽이 식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셋은 아침밥을 먹으러 슬렁슬렁 집으로 갔지. 곰 3마리가 집에 와보니 아이가 커다랗고 커다란 곰 죽그릇에 숟가락을 꽂아두었지 뭐야. 커다랗고 커다란 곰이 맨 먼저 그걸 보았어. 누가 내 죽을 먹었나 봐. 커다랗고 커다란 곰이 커다랗고 커다란 소리로 말했어. 아이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 죽그릇에도 숟가락을 꽂아두었어. 누가 내 죽을 먹었나 보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 조그맣고 조그만 곰이 자기 죽그릇을 보았어. 누가 내 죽을 다 먹어버렸어요. 조그맣고 조그만 곰이 조그맣고 조그만 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어. 곰 3마리는 거실로 가보았지. 아이가 커다랗고 커다란 곰 의자 위에 있는 방석을 접어놓았지 뭐야. 커다랗고 커다란 곰이 맨 먼저 그걸 보았어. 누가 내 의자에 앉았나 봐. 커다랗고 커다란 곰이 커다랗고 커다란 소리로 말했어. 아이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 의자 위에 있는 방석도 우묵하게 눌러놓았어. 누가 내 의자에 앉았나 보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
조그맣고 조그만 곰이 자기 의자를 보았어. 누가 내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를 망가뜨렸어요. 조그맣고 조그만 곰이 조그맣고 조그만 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어. 곰 3마리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지. 아이가 커다랗고 커다란 곰 베개를 다른 곳에 놓아두었지 뭐야? 커다랗고 커다란 곰이 맨 먼저 그걸 보았어. 누가 내 침대에 누웠나 봐. 커다랗고 커다란 곰이 커다랗고 커다란 소리로 말했어. 아이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 담요도 위로 끌어당겨 놓았어. 누가 내 침대에 누웠나 보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 조그맣고 조그만 곰이 자기 침대를 보았어. 누가 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어요. 조그맣고 조그만 곰이 조그맣고 조그만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어. 그 소리에 아이가 퍼뜩 잠에서 깼어. 그런데 곰 3마리가 아이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아이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뛰쳐나왔어. 그러고는 창문으로 달려가 훌쩍 뛰어내렸지.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어. 그 뒤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곰 3마리도 아이를 다시는 본 적이 없대. 우리 설날은. 내일은 설날이에요. 미니네 가족은 아침 일찍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어이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미니는 2팔을 벌리고 할아버지한테 뛰어갔어요. 미니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민후도 쫄래쫄래 따라 나섰어요. 시장은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할머니는 제일 먼저 방앗간에 들렀어요. 방앗간 안은 뽀얀 김이 가득했고 덜컹덜컹 기계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우리 떡 나왔어요. 지금 나옵니다. 기계에서 하얗고 긴 가래떡이 쑥쑥 밀려 나왔어요. 할머니, 기계가 하얀 똥을 싸요. 민우 말에 모두 깔깔 웃었어요. 이번에는 정육점에 갔어요.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제일 좋은 고기로 줘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과일 가게에서 잘 익은 배랑 사과, 감과 대추를 샀어요. 건어물 가게에 들러 북어포도 샀어요. 어느새 장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어디선가 고소하고 달콤한 호떡 냄새가 났어요. 우리 호떡 먹을까? 미니와 민우는 뜨끈뜨끈한 호떡을 호호 불며 먹었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호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랑 아빠는 밤을 치시고 할머니와 엄마는 조물조물 나무를 묻히시고 지글지글 산적이랑 완자도 부치셨어요.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와, 깨강정이다. 민우가 대바구니에서 깨강정을 집어들었어요. 아서라!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 함부로 집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 말씀에 민우는 입을 삐죽이며 깨강정을 내려놓았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만두도 빚었어요. 아빠는 쫀득쫀득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어 만두피를 만드셨어요. 어디 누가 만든 만두가 제일 예쁜가 보자.
할아버지도 팔을 걷어붙이고 앉으셨어요. 그때 미니가 만들던 만두가 툭 터져버렸어요. 히히, 누나 만두는 배가 빵 터졌네. 미니가 민우에게 헬끔 눈을 흘겼어요. 민우는 밀가루 반죽을 조물거리며 놀았어요. 둥근 상 위에 동그랗고 길고 쭈글쭈글한 만두가 가득 찼어요. 미니와 민우가 텔레비전 앞에서 꼬박꼬박 졸았어요. 섣달 금음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단다. 아빠 말씀에 미니와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미니와 민우는 졸음을 참느라 집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어요. 얘들아, 아빠랑 연 만들까? 미니는 네모나게 종이를 오리고 방패연을 만들었어요. 민우는 가오리연에 긴 꼬리를 달고 스티커를 붙이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으아! 설날 아침, 민우가 거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엌에 있던 할머니와 엄마가 깜짝 놀라 달려오셨어요. 민우 눈썹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으앙! 어떡해, 내 눈썹! 걱정 마라. 할머니처럼 염색하면 되지. 할머니는 웃음을 참으며 말씀하셨어요. 미니가 문 뒤에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으이그, 이 녀석 동생을 놀렸어? 엄마는 미니 머리에 꽁 꿀밤을 주셨어요. 엄마가 민우 얼굴을 씻기자 하얀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얘들아, 설빔 입자. 미니 설빔은 다홍치마의 색동저고리예요. 머리를 곱게 닦고 모란꽃 무늬 뱃이 댕기도 했죠. 미니가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돌자 다홍치마가 꽃처럼 확 퍼졌어요. 우리 공주님 정말 예쁜걸? 민우는 옥색 바지 저고리에 알록달록 까치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머리에는 금박 입힌 복권도 썼지요. 우리 왕자님도 정말 멋지구나. 정성스레 차린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렸어요. 엄마와 미니가 음식을 나르면 아빠는 커다란 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맨 앞줄에 떡국을 올리고 나물이랑 전, 과일을 차례차례 올렸어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먼저 술을 올리고 절을 하셨어요. 떡국에 수저를 꽂은 뒤에 다 같이 절을 했어요. 조상님들, 떡국 많이 드세요. 미니가 조그맣게 인사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드렸어요. 미니와 민우도 나란히 세배를 드렸어요. 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예쁘게 절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우는 엉덩이를 하늘로 쭉 들어 올리더니 바닥에 개구리처럼 엎드렸어요. 온 가족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우리 미니랑 민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니와 민우는 엄마 아빠에게도 세배를 했어요. 맛있는 떡국 드세요. 엄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그릇에 듬뿍 담았어요. 어서 먹어라. 떡국을 먹어야 진짜 한 살을 먹는 거란다. 할머니 말씀에 미니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2그릇 먹고 빨리 학교 갈래요. 그럼 난 3그릇. 민우가 숟가락을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하하, 나는 반 그릇만 먹으면 젊어지려나. 할아버지 말씀에 모두 깔깔대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윷놀이예요. 좋지. 지는 편이 설거지하기. 할아버지 말씀에 모두 맞장구를 쳤어요. 남자끼리 한 편, 여자끼리 한 편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민우가 윷을 던졌어요. 개, 멍멍 개. 이번에는 할머니 차례예요. 윷 나와라, 윷! 미니와 엄마가 할머니를 응원했어요. 얼씨구! 윷가락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윷, 할머니 최고. 엎치락 뒤치락 윷놀이는 정말 재미있어요. 윷놀이에서 남자 편이 졌어요. 자,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숙녀분들은 푹 쉬세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설거지를 하셨어요. 민우는 설거지 대신 할머니랑 엄마 안마 좀 해드려라. 아빠 말씀에 민우는 할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어디 우리 손자 안마 좀 받아볼까? 민우는 할머니 등을 콩콩 두드리고 어깨를 조물조물 주물렀어요. 엄마는 내가 안마해줄래. 민희는 제법 힘있게 안마했어요. 아이, 시원하다.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민희와 민우는 아빠와 함께 연을 날렸어요. 방패연과 가오리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나는 무적의 가오리 용사, 덤벼라. 좋아, 올 테면 와보라고. 방패연과 가오리연이 푸른 하늘에서 얽히고 설키며 팽팽하게 싸웠어요. 툭! 실이 끊어지더니 가오리연이 멀리 날아갔어요. 으악, 내 연, 내 스티커.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지마 민우야. 연을 따라 민우 소원도 하늘까지 닿을 거란다. 아빠 말씀에 민우는 눈물을 닦고 멀리 날아가는 연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전, 과일, 참기름, 고구마, 가래떡까지 가득 챙겨주셨어요. 운전 조심해서 가거라. 할아버지는 짐을 차에 실었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가요. 민우가 할머니 품에 안겨 떼를 썼어요. 오냐, 다음에 꼭 놀러가마. 미니와 민우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했어요. 초콜릿 비가 내리던 날. 그거 이리네. 싫어, 내 거야. 넌 어제 먹었잖아. 초콜릿을 두고 진아와 동생이 싸워요. 진아는 뺏으려고, 동생은 뺏기지 않으려고 투닥투닥 싸워요. 하지만 늘 동생이 이겨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알거든요. 으아, 엄마, 누나가.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넌 누나잖아. 동생한테 양보해. 엄마 말은 한마디로 진아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 닫고 일기 쓰고 자! 쳇, 엄마는 화만 나면 일기 쓰고 잘해. 진아는 엄마도 밉고 동생도 미웠어요. 동생은 누나 초콜릿을 맛있게도 먹었어요. 이나 다 썩어버려라. 진아는 화장실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진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는 동생만 사랑한다. 맨날 동생 편만 든다.
하느님, 초콜릿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진아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속이 상할 땐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게 최고예요. 이불은 마술사처럼 마음을 달래주니까요. 투둑투둑 투두두둑 투둑투둑 투두두둑. 비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진아는 솔솔 잠이 왔어요. 진아는 꿈속에서 초콜릿을 실컷 먹었어요. 이른 아침, 진아는 잠에서 깼어요. 세상은 소리로 가득했어요. 타닥타닥 타닥타닥 비 오는 소리,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 야호, 우와, 아이들 소리.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진아는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밤부터 비가 오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무슨 비였는지 알아요? 초콜릿 비예요. 초콜릿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을이 온통 초콜릿에 파묻혀 있어요. 지난해 지붕 위에도 초콜릿, 나무 위에도 초콜릿, 앞집 지붕 위에도 초콜릿, 앞집 나무 위에도 초콜릿, 교회 지붕 위에도 초콜릿, 집집마다 나무마다 거리마다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녹슨 우산을 펴느라 애쓰는 사람, 이미 노랑, 빨강, 초록, 깜장 우산을 쓴 사람, 하늘을 보며 입을 벌린 사람, 초콜릿비에 맞아 얼굴을 찡그린 사람, 초콜릿비에 맞지 않으려고 팔로 머리를 감싼 사람, 두 손 가득 초콜릿을 들고 있는 사람, 머리에 양동이를 쓴 사람. 낚시를 좋아하는 뒷집 아저씨는 우비 입고 장화 신고 고기 담는 통을 들고 왔네요. 뒷집 아주머니는 집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어요. 여보, 얼른 일어나 봐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하늘이 어떻게 된 거 아닐까? 믿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군. 세상이 망하려나 봐요. 우리 엄마, 아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앞집 아저씨, 앞집 아주머니, 앞집의 앞집, 옆집의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모두 다 같은 말이니까요.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너무 늙으신 게야. 분홍 줄무늬 잠옷에 낡은 우산을 쓴 경순의 할아버지 말만 기억하면 돼요. 물론 할아버지 입에도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아이들 생각은 달랐어요. 하느님이 마술을 부리신 거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하느님이 분명히 있다고 했지? 우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야,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먹어본 사람 있어? 뭐해? 너도 어서 먹어봐. 하늘나라 초콜릿은 역시 다르다니까. 이게 초콜릿비냐, 초콜릿 우박이냐? 하느님도 초콜릿을 무지 좋아하시나 봐. 하느님이 초콜릿 창고 문을 잠그는 걸 깜빡하신 거 아닐까? 아니야, 초콜릿을 싣고 가던 비행기에서 떨어진 걸 거야. 야, 어떻게 비행기가 이렇게 많은 초콜릿을 싣고 가냐? 아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모두 같은 말이니까요. 애늙은이 경수가 한 말만 기억하면 돼요. 아무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정신없이 초콜릿을 먹던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뭐가 어찌되었든 그야말로 알 바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은 초콜릿을 퍼담기 시작했어요.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먹고도 남을 만큼이요. 어떤 아이는 인라인 스케이트 상자에, 어떤 아이는 추파춥스 깡통에, 어떤 아이는 냄비에, 어떤 아이는 도시락에, 어떤 아이는 물통에, 어떤 아이는 세숫대야에, 어떤 아이는 야구 모자에, 어떤 아이는 배낭에, 누구는 마땅한 걸 찾지 못했는지 신발 주머니를 들고 나왔네요. 아이들 뿐이냐고요? 아니요. 아저씨들은 삽으로 초콜릿을 퍼담고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는 차 트렁크에, 어떤 아저씨는 서류 가방에, 어떤 아저씨는 고무보트에, 어떤 아주머니는 빨랫바구니에, 어떤 할아버지는 항아리에, 어떤 할머니는 소쿠리에, 하하, 욕조를 들고 나온 아저씨도 있네요. 진아는 씩 웃었어요. 물론 초콜릿을 먹으면서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이라는 기러기 부부가 있었어요. 플럼스터 부부는 영국 동해안에서 가까운 황량한 늪지에서 살았어요. 오래전에 한동안 조상들이 살던 곳이죠. 거기서 플럼스터 부부는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았어요. 봄이면 플럼스터 부부는 늪지로 돌아와 둥지를 손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플럼스터 부인은 알 낳을 자리를 잡고 플럼스터 씨는 망을 보았지요. 플럼스터 씨는 누구라도 둥지에 다가오면 쉿, 쉿 소리를 냈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플럼스터 씨는 가끔씩 쉿, 쉿 거렸습니다.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맑은 봄날 아침, 플럼스터 씨네 둥지에 아기 기러기 6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플럼스터 씨는 어찌나 좋은지 축하잔치를 벌이고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아기 기러기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아기 기러기들의 이름은 아치, 프레다, 제니퍼, 오스왈드, 티모시, 보르카. 아기 기러기들은 서로 많이 닮아 보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보르카는 달랐죠.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퀴 달린 발도 있었지만 깃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죠. 의사 선생님은 보르카를 찬찬히 진찰했어요. 그러더니 깃털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정말 드문 경우인데 하며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플럼스터 부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죠. 보르카에게 깃털을 짜주라고 말입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뜨개 바늘을 꺼내 깃털을 짜기 시작했어요. 물론 진짜 깃털을 짤 수야 없겠죠. 하지만 얼핏 보면 깃털처럼 보이는 포근한 회색 털옷을 짰어요. 드디어 뜨개질이 다 끝났어요. 플럼스터 부인은 보르카를 불러서 털옷을 입혀주었죠. 보르카는 어찌나 좋은지 날개를 퍼덕이며 빙빙 돌았어요. 밤이면 늘 오돌오돌 떨었으니까요.
보르카는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자기 깃털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놀림거리만 되었지요. 보르카는 너무 슬퍼서 키다리 갈대가 우거진 밭에 들어가 엉엉 울었어요. 이제 어린 기러기들은 나는 법과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다른 기러기들이 못 살게 구는 바람에 보르카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러기들보다 상당히 뒤처졌죠. 보르카가 수업에 빠져도 아무도 몰랐어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몹시 바빴거든요. 보르카는 헤엄치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에서 헤엄치고 나면 털옷이 다 마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곧 그만두었죠.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기러기들은 더욱 바빠졌어요. 이맘때쯤이면 늘 기러기들은 먹이를 구하러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플럼스턴의 식구도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어요. 폭풍우 치는 겨울에도 끄떡없게 나뭇가지로 둥지를 잘 덮었지요. 이젠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기러기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드디어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기러기들은 나이 많고 슬기로운 기러기를 우두머리로 뽑았어요. 그러고는 모두들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죠. 하지만 보르카는 가지 않았어요. 보르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르카는 숨어서 떠나는 기러기들을 지켜보았어요. 보르카가 빠졌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앞으로 할 여행 생각에 모두들 너무 바빴거든요. 기러기들이 침침한 하늘로 사라지자 보르카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어요. 보르카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보르카는 비에 젖지 않은 묵을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닻을 내린 강 어귀에 왔을 때 이미 날은 어두컴컴해졌지요. 보르카는 갑판에 불이 꺼진 배 한 척을 골라 발판을 밟고 올라갔어요. 보르카가 짐 싣는 창고로 내려가자 멍멍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개가 확 달려드는 바람에 보르카는 화들짝 놀랐지요. 그런데 기러기라는 걸 알고는 개는 짖는 걸 멈추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 개 이름은 파울러였습니다. 지붕 있는 데서 묵고 싶어서 그랬다고 보르카는 말했어요. 파울러는 낡은 자루가 쌓여있는 대로 보르카를 데려갔어요. 보르카는 어찌나 피곤한지 곧 골아 떨어지고 말았죠. 크롬비호라는 이 배는 맥칼리스터 선장의 배였어요. 맥칼리스터 선장은 친구 프레드하고 그날 밤 늦게 배로 돌아왔죠. 그러고는 동트기 전 아침 일찍 항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파울로는 창고에서 자고 있는 보르카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가 그만 보르카 생각이 나서 선장에게 이야기했죠. 이런 기러기가 배에 타다니. 우리하고 런던에 가려면 백산만큼 일을 해야지. 보르카는 파울러는 물론이고 선장이며 프레드하고도 곧 친해졌어요. 보르카는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줍기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거들었죠. 대신에 맛난 음식을 듬뿍 받았어요. 드디어 크롬비호는 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템스강으로 들어왔어요. 런던 가까이에 온 거죠. 맥칼리스터 선장은 런던에 가면 보르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궁리했어요. 선장은 보르카를 큐가든에 두고 가기로 마음먹었죠. 큐가든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랍니다. 크롬비호가 큐가든을 지나갈 때
맥칼리스터 선장은 보르카를 울타리 위에 내려놓았어요. 다른 기러기들하고 함께 지내라고요. 보르카는 배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몹시 슬퍼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약속했죠. 다음에 런던에 오면 꼭 보러 오겠다고요. 큐가든에 있는 기러기들은 깃털 없는 보르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큐가든에는 온갖 이상야릇한 새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르카가 털옷을 입었다고 웃어대지 않았죠. 모두들 친절했어요. 특히 퍼디넌드라는 기러기가요. 퍼디넌드는 보르카를 잘 돌보아주고 헤엄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보르카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맥칼리스터 선장과 프레드와 파울러는 런던에 올 때마다 보르카를 보러 왔죠. 언제라도 여러분이 큐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 이번 주 일요일은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말미티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죠. 어떤 선물이 좋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엄마 얼굴을 그린 그림,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 그때 문득 꽃목걸이가 떠올랐어요. 여기 타이티 섬 사람들은 꽃목걸이를 즐겨 하거든요. 바로 그거야. 말미티는 분홍 바구니를 챙겨 들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타이티 섬에는 여기저기 꽃이 참 많이 피어 있어요. 하지만 아무 꽃이나 따고 싶지는 않았죠. 우리 엄마 생일 선물이니까요. 말미티는 엄마를 닮은 꽃송이만 골라서 땄어요. 히비스커스 꽃은 엄마가 춤출 때 핑그르르 함께 도는 새빨간 치마랑 꼭 닮았어요. 티아레 꽃은 엄마가 머리카락에 바르는 모노의 기름 향기가 나고요. 플루메리아 꽃은 엄마가 꼭 한번 보고 싶다던 눈송이처럼 새하얗죠. 아, 타이티 섬은 사계절 내내 따뜻해서 눈이 내리지 않아요. 글쎄, 눈송이는 살갗에 닿으면 사르르 녹는다지 뭐예요? 분홍 바구니에 예쁜 꽃송이가 가득 찼어요. 말미티는 생글생글 웃음이 비어져 나왔죠. 이제 꽃송이로 목걸이를 엮을 차례예요. 빨간 꽃송이, 하얀 꽃송이, 파란 꽃송이, 노란 꽃송이. 향기는 또 어찌나 그윽한지요. 마침내 꽃목걸이가 완성되었어요. 말미티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어서 빨리 엄마 목에 걸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일요일까지 꾹 참아야 해요. 말미티는 나무 상자에 꽃목걸이를 담고서 뚜껑을 살포시 닫았어요. 드디어 일요일 아침이에요. 닭들이 꼬끼요 하고 울기도 전에 말미티는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춤출 때 두드리는 북처럼 새벽부터 가슴이 쿵쿵 뛰었거든요. 목걸이는 나무 상자 안에 무사히 잘 있겠죠? 말미티는 뚜껑을 조심조심 열었어요. 아! 꽃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지요? 엄마가 구깃구깃 주름진 치마를 입고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거뭇거뭇 더러워진 눈송이를 보고 싶어 할 리도 없고요. 우리 엄마 머리에서는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지도 않죠.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때 좋은 생각이 반짝 떠올랐어요. 말미티는 물감 상자와 모노의 기름병을 가져왔답니다.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
붓에다 색색깔의 물감을 차례로 묻혀서 꽃잎에 덧발랐어요. 모노의 기름도 꽃잎마다 방울방울 떨구었죠. 하지만 물감도 기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슬픔이 눈물로 바뀌어 비처럼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내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엄마가 미소를 지은 채 서 계셨어요. 예쁜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말미트는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꽃목걸이를 집어들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 많이 속상했구나. 엄마 눈에는 이 목걸이가 아주 예쁜데? 하지만 말미트의 속상한 마음은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도 안 예뻐. 말미트는 꽃목걸이의 꽃송이를 마구 잡아뜯었어요. 시뻘건 용암처럼 붉은 물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처럼 하얀 물감이 손바닥을 얼룩덜룩 물들이며 사방으로 튀었어요. 엄마는 말미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볼에다 쪽쪽쪽 뽀뽀를 했답니다. 엄마는 말미트의 작은 주먹을 가만가만 펼치더니 예쁜 손수건으로 색색의 물감 자국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말미트의 두 팔로 엄마 목을 감싸게 했죠. 말미트, 엄마한테는 내 두 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순간 말미트의 속상한 마음이 눈처럼 사르르 녹았어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 이런 장난도 했고. 엄마가 소리쳤어. 이 괴물딱지 같은 녀석! 맥스도 소리쳤지.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엄마는 저녁밥도 안 주고 맥스를 방에 가둬버렸대. 바로 그날 밤에 맥스의 방에선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했지. 나무와 풀은 자꾸자꾸 자라났고 나뭇가지가 천장까지 뻗쳤지. 이제 맥스의 방은 세상 전체가 되었어. 맥스는 맥스호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 밤새 항해를 했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어. 맥스는 꼬박 1년쯤 항해한 끝에 괴물나라에 도착했지. 맥스가 괴물나라에 배를 대자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드득 깔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대고 무서운 발톱을 세워 보였어. 맥스는 호통을 쳤지. 조용히 해! 맥스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괴물들의 노란 눈을 노려보았어. 맥스는 마법을 써서 괴물들을 꼼짝 못하게 한 거야. 괴물들은 깜짝 놀라 맥스를 보고 괴물 중에 괴물이야! 라고 했지. 괴물들은 맥스를 괴물나라의 왕으로 삼았어. 맥스는 큰 소리로 외쳤어. 이제 괴물 소동을 벌이자!
이제 그만! 맥스는 이렇게 외치고 저녁도 안 먹이고 괴물들을 잠자리로 쫓아버렸어. 괴물 나라의 왕 맥스는 쓸쓸해졌지. 맥스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때 머나먼 세계 저편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 마침내 맥스는 괴물 나라의 왕을 그만두기로 했지. 괴물들은 울부짖었어. 제발 가지 마. 가면 잡아먹어버릴 테야. 우린 내가 너무 좋단 말이야. 맥스가 말했어. 싫어!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드득 갈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대고 무서운 발톱을 세워 보였어. 하지만 맥스는 재빨리 배에 올라타서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지. 맥스는 1년을 거슬러 오르고 석 달, 2달, 한 달을 거슬러 오르고 하루를 거슬러 오르면서 항해를 했어. 그날 밤에 맥스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 저녁밥이 맥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 나는 그루터기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예쁜 꽃을 피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비가 오면 커다란 우산처럼 비를 피하게 해주었죠. 나무는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자 쓱싹쓱싹 잘리게 되었어요. 나무는 오늘부터 그루터기예요. 이제는 꽃도 피지 않고 봄이 되어도 새잎이 나지 않을 거예요. 쓸모없는 그루터기가 되고 말았어. 그루터기가 풀이 죽어 있는데 토끼들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딱 좋겠다. 응, 정말 좋은데? 토끼들이 그루터기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놀아도 될까요? 토끼들은 팽이놀이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람쥐들이 다가왔어요. 미안하지만 식탁이 되어줄래요? 다람쥐들은 간식을 차렸어요. 이번에는 개미들이 그루터기를 보고 다가왔어요. 미안하지만 가지에서 놀아도 될까요? 개미들은 나뭇잎 그네를 탔어요. 이번에는 생쥐들이 그루터기를 보고 다가왔어요. 우리 줄넘기 같이 할래요? 생쥐들은 폴짝폴짝 줄넘기를 했어요. 지나가던 고슴도치도 그루터기를 보았어요. 미안하지만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고슴도치는 그루터기에 올라앉아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생쥐가 그루터기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멋진 그루터기로군요. 할머니 생쥐가 말했어요. 그루터기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꽃도 피지 않고 잎도 나지 않아요. 쓸모없는 그루터기랍니다. 그러자 할머니 생쥐가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내 이렇게 멋진 그루터기를 찾고 있었는걸요. 우리 손자를 좀 도와주세요. 멋진 그루터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생쥐들이 수레와 바구니에 꽃을 담아왔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그루터기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늘은 생쥐의 결혼식 날이에요. 이렇게 멋진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신부는 행복해하며 활짝 웃었어요. 정말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루터기는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쓸모없는 그루터기가 아니야. 앞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그루터기는 생각했어요. 꿈꾸는 윌리. 윌리는 꿈을 꿔요. 어떤 때는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가수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일본 씨름 선수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발레리노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해요. 윌리는 그런 꿈을 꿔요. 어떤 때는 화가가 되기도 하고, 탐험가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기도 하고, 스쿠버 다이버가 되기도 해요. 윌리는 그런 꿈을 꿔요. 어떤 때는 도망을 못 가 쩔쩔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늘을 훨훨 날아요. 거인처럼 무지무지 커지기도 하고, 콩알만큼 작아지기도 하고요. 윌리는 그런 꿈을 꿔요. 어떤 때는 거지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왕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낯선 풍경 속에 서 있거나, 넓고 넓은 바다에 떠 있기도 해요. 윌리는 그런 꿈을 꿔요. 때로는 꿈속에서 사나운 괴물이 되거나 악당을 무찌르는 영웅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릴 적 꿈을 꾸거나 먼 훗날의 모습을 꿈꾸기도 해요. 윌리는 꿈을 꿔요.